인천광역시 교육청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교육의 비전 무엇이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비판적 사고력과 포용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입니다. 기본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김대성 우리 쌤에게 질문을 할 게 있어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 디지털 교육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교육하면 여러 가지 텍스트부터 영상 매체 등 더 폭넓게 말을 하는 것 같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미디어는 주로 영상 매체에 좀 이렇게 특화된 리터러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정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출발점은 달랐지만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접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 교육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디어 교육은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속에 잘 녹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이제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우리가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됐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유튜브라든가 여러 1인 플랫폼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지능 정보 사회 확산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책임 있는 표현 역량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어떤 책임의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편,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민주 시민성, 이것도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총론의 민주 시민 교육 목표 내에 미디어 리터러시로서 요소가 반영됐단 말이에요. 네. 뭐죠? 그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공감에 관련돼서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가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AI 기능이 워낙 고도화되면서 실제와 가짜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보 확산에서 본인의 어떤 판단력, 그리고 이 책임 있는 소통은 아마도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시도 단위 조례 속에도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떤 명확한 구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민성, 민주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이제 그들 간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법적 제도적 기반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가 수준 아마 교육부에서는 2019년부터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국가 수준의 이런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수준에서는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가 2021년 9월에 이제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조례에 기반해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주관하는 부서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디지털 교육과는 또 AI 융합 교육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절되어 있다기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용어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은 이런 정보 접근, 조절, 활용 능력, 그리고 비판적 이해,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한다. 특히나 포커스가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 속에서 우리 학생의 입장을 한번 바라볼게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미디어 정보를 분별 있게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이 리터러시라는 게 여러 분야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컨셉이라고 해서 핵심 개념으로는 시민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아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3R을 이제 어떤 리터러시 문해력으로 보았고 굉장히 기본 기초 소양으로 봤다라면 현재 리터러시는 어떤 시민성 역량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중요한 역량이자 리터러시다. 소양이자 역량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 학생들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이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네, 7대 핵심 영역이라 해서 첫 번째로 지식 탐구, 그다음 두 번째 콘텐츠 검색, 세 번째 콘텐츠 이해, 콘텐츠 생산, 콘텐츠 감상, 콘텐츠 비평, 그리고 책임 있는 사용을 7대 핵심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7대 핵심 영역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기본 체계나 방향성은 굉장히 넓었는데 요거를 초점화시킨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미디어 교육 쪽에 이제 맞추신 것 같거든요. 네. 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한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겠다는 건데 이 영역들 지금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교과랑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정보교과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관련이 있고 그다음 국어나 사회 그리고 모든 교과가 사실은 지식 탐구를 기반으로 어떤 지식을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교과에 다 접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디어 교육 자체에서 어떤 미디어를 뭐 동영상일 수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폭넓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하나의 이제 담화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미디어 교육들은 국어 교육과가에서 교수님들과 어떤 선생님들 관심 있게 연구해 왔고 우리 대선 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육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역들을 살펴보면 그런 단계와 흐름이 보이죠.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첫 단계로는 미디어의 형식과 특성을 탐구하고 거기에 맞는 신뢰 있는 정보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미 있는 정보 문화 텍스트를 생산하고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 감시관을 항상 시키고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이 책임 있는 사용, 특히나 네. 저작권이나 초상권 보호 혹은 안전한 이용에 대한 것까지 생산 그리고 활용 그리고 이런 그리고 사용까지 네 실천까지, 실천까지 참여와 네. 실천까지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참 그 여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전 및 목표 체계도 좀 이 표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비전은 비판적 사고력과 포용력을 갖춘 학교 미디어 교육을 운영하겠다. 그를 위한 목표로는 책임 있게 미디어 정보를 생산, 참여, 공유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미디어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그 교육을 확산해 나가고 지역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시도교육청의 기본 이제 교육들, 계획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하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3단 구조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구체적인 한 내용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과제 1부터 좀 세부적으로 네.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과제는 학교 미디어 교육의 기반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가 이런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각각의 역할들을 해서 협력하겠다. 음,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또 학교 미디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환경 고도화를 하겠다. 그래서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미디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선생님도 교사 때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이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이 미리네 사이트도 참 좋은 사이트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떨까요, 선생님? 어떤 점을 제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우선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연관된 뭐 단원이나 차시별로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이 검색창을 보면 검색이 좀 용이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 우리 미디어 교육들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웹이나 앱 도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수업의 활용성이 좋게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미리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나 뭐 캐리스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플랫폼 속에 사실은 포함돼서 조금 편의성을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이지만 좀 과거의 홈페이지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뉴스 활용 교육 지원, 예전으로 치면 NIE잖아요. 네. NIE가 뭐죠? 그러니까 신문을 활용한 교육, 그래서 뉴스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토론 수업이라든가 사회 수업 때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여러 플랫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신문 기사를 제공을 해서 저도 이게 여기 NIE에 들어갔던 기억이 사실은 최근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활용한 교육, 대선생님도 기억나잖아요. 저희도 그런 수업들을 많이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우리 때 대선생님이 할 때는 이제 종이 신문을 갖고 거기 신문의 사설이나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론 기사를 갖고 학생들하고 문장 단위로, 문단 단위로 그 대해서 토론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제 요즘의 신문들은 기본적으로 종이 기반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나요, 현장 선생님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마 이 신문이 인터넷으로 많이 보편화됐고 그다음에 아마 양쪽에 다양한 주장을 담은 거를 서로 토론할 때 좀 그 각자의 근거 자료로 신문을 좀 활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검색 기능도 좋고 뭐 AI를 활용하면 정리까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의 어떤 논제에 맞게 맞는 그 AI나 검색을 통해 나온 신문 기사들을 내가 한번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이제 NIE와 현재의 NIE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지는 조금 이따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현장 연구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사례 공유에 이런 현장 지원단이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미디어 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분들을 고심점 삼아서 이제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나 컨설팅 지원이나 사례 공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미디어 교육 관련된 이제 수업을 직접 이제 참관한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요즘 수업 어떻게 미디어 수업들을 하시나요, 선생님? 저도 이제 교육청 장학사 시절에 여러 공개 수업을 참관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가 중심이 된 수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여러 디지털 도구들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특히나 이런 뭐 구글 클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제 어떤 예전에 신문을 활용한 직접적인 활용 수업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보다는 좀 약간 '일부분으로 접목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의 모든 수업들 자체가 어떤 디지털적인 수업, 그러니까 디지털 요소가 담겨 있고 그중에서 미디어가 핵심 이제 어떤 자료로서 활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이자 방법이자 이제 도구로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어떤 자료들 동영상 형태로도 제시가 되고 어떤 텍스트 형태로도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나 어떤 조금 추상화된 그런 자료도 이제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디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아까 뉴스 기사, 신문 기사가 나왔지만 어떤 그 신문 기사에
글 텍스트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영상이라는 것들 이제 보고 그럴 때는 객관성이 좀 중요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제 미디어 속에는 어, 텍스트화된 뭐 SNS의 자료는 물론이고 쇼폼도 이제 속에서 수업을 위해서 만들고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 선생님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실 때도 많이 활용하셨겠지만 UCC 많이 만드시고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원단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정책 연구에도 반영하실 주실 수 있고 참 의미 있는 활동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두 번째 과제로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교육 확산입니다. 특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라고 하고 초등, 중등, 고등의 학교 급별 교과 성취 기준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자료를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제 미디어 교육도 요즘은 워낙 디지털 교육이 보편화돼 있고 또 아까 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단순 활용이 아니라 인제 학생들이 크리에이터가 돼서 많이 생산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인데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아이들이 UCC를 아까 쇼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광고라든가 뭐 홍보 자료를 막 직접 찍고 편집을 본인들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기능도 그리고 이런 친숙한 것도 상당히 많이 UCC와 되게 친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그 감각이 너무나 놀라워요. 저희도 이제 1월에 우리 학교 졸업식도 했지만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프로젝트로 2, 6학년 마지막 프로젝트로 해서 굉장히 뜻깊고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조마조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흥미 위주로 가거나 혹은 비교육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담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미디어 교육을 잘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관리자 연수라든가 근데 교사 희망자를 받아서 상하반기에 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라고 하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제 AI 이 가짜 영상들 혹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렇게 그럴듯한 영상들을 판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최근에 예전에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대학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뭐 혐오적인 그런 요소를 넣어서 조작해서 이렇게 막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정보나 뉴스가 이게 진짜 신뢰돼 있는 출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좀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가짜 뉴스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 가짜 뉴스 문제는 지금도 심각해요. 사람들의 관심과 클릭을 이제 하도록 자극적인 타이틀을 이제 헤드라인을 이제 뽑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엣지 그 브라우저를 많이 활용하는데 첫 화면에 보면 거의 낚시성 제목들이 많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목. 근데 최근에는 그 가짜 뉴스를 넘어서서 그럴듯한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짧은 아까 뭐 SNS, 인스타 같은 데 영상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AI로 또 생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윤리적 관점, 어떤 교육적 관점 못지않게 선생님들도 그런 미디어들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기능들을 습득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연수가 사실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현장의 선생님들 수준이 어떤가요? 다 다르잖아요. 네. 되게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연수들, 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연수 계획을 잘 짜주셨겠지만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처럼 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거는 이제 과거 얘기다. 현재는 그럴듯한 진짜 혹은 진짜 안에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 놓는다든가 이 인터넷에
등록된 온라인 미디어 뭐 신문사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조회수가 아주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이라든가 낚시성 제목 그리고 이런 내용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도록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런 연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발 나갔어요. 그 기능에 대한 연수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것들은 어떤 상시적인 뭐 선생님들 온라인 연수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연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이제 갈등과 분쟁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슈 됐던 게 현장에서의 어떤 정치 교육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사 스스로가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는데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 균형 잡힌 그 중간에서의 어떤 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자들이 주도하는 참여 속에서 비판적 사고로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조율하고 지휘하는 역할, 지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어떤 수업 시간 중에 정치적인 관점이나 차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대 선생님도 그런 말씀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시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디어 교육의 어려운 부분이 그런 어떤 시민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수로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되게 정치에 관심도 많고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또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교사는 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현재 교육 과정 안에서 그거를 녹여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이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그런 것들 예방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료로서 환경 요소로서는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콘텐츠를.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주체성을 심어주고 시민성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디베이트 수업이나 모의 법정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 치열한 토론 속에서 이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형식의 그런 수업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대선생님도 초등에서의 토론 수업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초등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토론 기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저학년부터 중학년 뭐 이 단순한 뭐 신호등 토론부터 그다음에 고학년의 뭐 디베이트 토론까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러 주장을 하고 수용하면서 뭔가 생각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그런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에 바로 어떤 시민의 시민성을 키우는 그런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사실은 대 선생님도 경험하시지만 성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시공간 제한 없는 원격 연수, 미디어 교육 선생님들 지원하기 위한 연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까? 인천시 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아마 협력을 해서 이런 온라인 원격 직무 연수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 개념이나 활용 수업을 좀 쪼개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임팩트 있게 이렇게 배우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이크로 러닝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내용을 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맞춤형 콘텐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직무 연수도 체계적으로 기승전결을 갖춰서 이제 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이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전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5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팩트 체크, 그래서 2 네. 차시 정도 집중 교육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우리 학생들이 인제 이 미디어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게 중독된다라는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 문제를 좀 저는 이렇게 음. 학교에 가서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한쪽이 치우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도 좀 다양하게 하고, 나와 반대되는 좀 그런 의견도 들으려고 하는, 좀 이렇게 약간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과제 3은 지역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미디어 교육과 지역 연계 진로 체험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인천시 그 영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가서, 예전에 저도 연수원에서 근무할 때 원격 연수를 직접 제작해서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영상 합성할 수도 있고, 이런 전문 시설에서 아이들이 한번 경험을 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쵸. 학교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이 언론사에 가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기자님을 만난다거나 하면 '진로 교육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실제 우리 학생들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과 이제 관련을 지는 게 좋아요. 저도 인제 아까 대 선생님이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일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송의 제작 과정을 가까이 역할을 분담하고 다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 기관과 협력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 '아 나도 저런 것들 해 보고 싶다. 직업으로 갖고 싶다.' 이런 꿈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언론사와의 어떤 협업도 좋죠. 견학이나 탐관이나 어떤 연계. 음. 그러면 궁금한 건 대학들의 역할은 뭔가요? 아마 대학에서도 인제 대학 신문사가 있고, 또 대학에 인제 관련 뭐 학과, 좀 교대나 인하대, 교대 같은 경우는 뭐 국어과가 있을 수 있다, 국어 교육과가 있을 것 같고, 인하대나 인천대에도 관련 학과에서 인제 이런 교수님이라든가 대학생들과 어떤 진로 멘토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지만 학생들이 '내가 이런 진학에 관련된 이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민가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담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학교가 교육청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했다라면 지금 이제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지금 몇 년마다 바뀌는지 아시죠? 근데 점점 이 수시 개정이 일어나고 계속 교육 과정이 이제 재구성되고 선생님들이 그 주체가 되고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삶 속에서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 교사의 양성 기관이자 우리 학생들이 장차 진학할 상급 교육 기관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그런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고교 학점제도 되고 있잖아요. 대학의 역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발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제 미디어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디어 나눔 버스를 운영한다."라고 미디어 합니다. 나눔 버스. 네. 그래서 제가 헌혈 버스는 타 봤어도 미디어 나눔 버스는 못 타 봤는데, 아마도 미디어 관련된 최신의 장비라든가 이런 전문 장비를 우리 학생들이 딱 가서 하는 거는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문형으로 체험도 하고 아나운서나 기자가 돼 보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가셨잖아요. 학교에 미디어 나눔 버스가 왔다. 아이들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폭발적일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몰리지 않고 아마 학급 단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좀 같이 이렇게 약간 부스 체험 비슷하게 역할을 이렇게
모둠별로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밖으로 체험을 나가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학교로 저런 미디어 나눔 버스가 간다면 어떤 홍보적인 측면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참여 동기 유발하는데 굉장히 효과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의 이제 청소년 방송 체험이 있네요. 이건 뭔가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도 제가 방송부를 근데 방송 업무를 한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점심 방송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사연을 읽어주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의미가 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던 기억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방송국에 가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TV 방송을 한다. 이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속과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냐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는 7차 교육과정 뭐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속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발전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왔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돼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때는 이런 뉴스에 대한 비판적 이해라든가 어떤 SNS에 관련된 분석 그리고 온라인 뉴스 비교 토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고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 때는 이제 이런 디지털 미디어 문해 선택 과목을 운영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토론 프로젝트를 좀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및 캠프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재에서 이제 고등학교, 저도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꽤 됐지만,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학생들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이 의미가 깊었어요. 동아리 부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하고, 발표회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이 주도하는 어떤 큰, 긴, 중기 이상의 프로젝트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대로 참 미디어 교육이 된다라면 참 좋겠는데, 네. 자, 제가 조금 염려된다라고 하면 근데 담당하시는 이제 장학사님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업이 연계를 잘 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시작점이 달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이 계속되면서, 이제 우리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교육이 접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담당하는 과나 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최종은 아까 말씀한 소양을 넘어서 역량으로 시민성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어쨌든 두 부서 간의 어떤 통합된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통합된 계획으로 이런 로드맵들, 세부 계획들이 안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 미디어 교육이 잘 된다라면. 근데 기대 효과라고 하죠. 우리 학생들이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소통하는 실천적 미디어 프로슈머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과거에 우리 TV가 바보 상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정보나 어떤 내용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슈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대선 쌤하고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교육이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 있을 때 학교의 교사로서 근무할 때보다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감동도 받았지만 아까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씩 계속 말했지만 어, 정말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다 중요하죠. 그것들이 하나로 통합된 계획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 구성 네. 안에서 협업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네. 돼요. 대현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별도 계획이 나온 거는 근데 그만큼 요즘에 한국인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다양한 앱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앱이 바로 유튜브 플랫폼이라고 해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 미디어의 노출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고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조회수에 근거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이런 시민이 되면 좋겠다. 미디어 시민.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한번 인천시 교육청 계획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와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돼서 하면 더 시너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능을 넘어서 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역량, 심의성까지 그런 것들 지향점이 이제 분명하여 미디어 교육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